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는 충격적인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지 2년. 또 하나의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경기도의 인구 문제가 실제 위협으로 다가왔을 정도로 심각함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로 대변되는 인구 구조 문제가 잠재적 위험 요소를 넘어섰다는 것. 어떤 연구냐고요? 바로 경기연구원의 인구구조 변화 특성 연구라는 연구 보고서인데, 경기도를 중심으로 광역지자체 수준과 31개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인구구조의 특성과 변화 특성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 연구 보고서가 정말 가치 있는 포인트는 문제 분석과 함께 문제 해결의 방향성도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다가올 미래, 다가올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연구 보고서의 핵심을 콕 집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이 연구 보고서는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성장 패턴 적용의 수정이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 연구는 인구구조 자료의 심층 분석에 앞서 선행되었던 연구들을 분석해 인구구조 문제가 고령화와 저출산의 측면에서 어떻게 다뤄져 왔는지를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시기별, 지역별로 인구 구조와 그 변화의 특성을 기초 통계를 활용해 살핀 후 연령층별 인구 비율과 연령층별 인구 증감률 등을 활용해 유형화 시도까지. 분석 결과 경기도 내 상당수의 기초지자체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인구 구조 문제의 심각성을 깊게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선제적인 도시 기본계획 변화 등을 통해 인구 구조 변화 문제에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상황임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인구 구조 변화 상황을 여러 시기에 걸쳐 비교함으로써 현 시점의 구조 변화가 가지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하고자 했으며, 경기도의 인구 구조가 가지는 특수성을 시기별로 파악했다고 하는데요. 경기도 내 도시와의 차이에 따른 인구 구조 차이 및 성장하는 도시와 쇠퇴 정체된 도시의 인구 구조 차이와 인구 구조 변화 패턴까지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헤쳐나갈 방법을 찾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해결 방법을 만들려면 기준점이 중요하겠죠. 연구 보고서에서는 인구 구조 변화 문제에 대비한 정부의 인구 감소 지역 지정 등의 기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기준을 세울 때 연령층별 비중과 연령층별 증감률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요. 검토 결과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에 비슷한 인구 구조를 보이는 지역 중에서 특정 연령대의 인구 증감률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돼 연령대별 인구 증감률과 인구 비율 사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한 인구 구조 유형 변화의 측면에서 2020년에는 2010년에 존재했던 중소도시 출생형과 고령화 위험형의 도시 유형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는 전반적인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인해 지역별 인구 구조의 다양성이 저하된 결과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분석 등을 통해 인구 증가와 감소의 문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자고 말합니다. 바로 정책적으로 시군 기본계획 등에서 인구 구조의 변화를 더욱 철저히 예상하고 그에 기반해 계획해 지역 계획의 현실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인구 영향평가 등이 더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속에서 적용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이 서로 힘을 모으고 인구구조 변화 문제를 기초지자체 차원이 아닌 인접지역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고 고령 인구 증가에 대비하는 것 이상의 대응이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현재의 시군 기본계획 내 성장 패턴 결정 기준 및 지침은 인구구조 변화를 담아내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고령화와 저출산 등 인구 문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도시 성장 패턴 유형이 필요한 때입니다.